이거를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서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검수완박 졸속 추진을 중단하고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진정한 개혁 방안을 강구하라. 2022년 4월 22일 여당과 제1야당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중재안이 앞서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위 법안의 성급한 입법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재안의 첫째 항목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은 이미 실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현재 중대한 수사 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이 초동 수사를 수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수사 지휘 형식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까다로운 법리에 취약한 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며 검찰에게는 정형화된 인생사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는 상호 보완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재안은 이러한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나아가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수사검사의 독립적 심증과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수사검사의 예단이 공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면 차라리 일본의 검찰 심사회나 미국의 기소 대배신제 같은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두 번째로 타 수사 조직의 범죄 대응 역량을 조건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항목에 대하여는 역량 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인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으로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공직자 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은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해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사실상 개혁의 명분과 입법 목적을 성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이 맡겨놓은 권한으로 국민을 위해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세 번째로 특수부의 총량 규제 항목은 현재도 필요에 따라 검사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대규모 파견하거나 중요 사건에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 결국 이 항목은 정치권의 검찰 특수부를 향한 막연한 경계심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네 번째로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보안수사의 범위 한정 항목은 별건 수사 방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 제시된 보안수사 범위의 기준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수사권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검찰이 내실 있는 보안수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폐가 있다. 특히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배후 세력이 있는 민생 범죄는 수사 개시 후 증거인멸 우려가 크므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중재안에 따르면 이러한 배후 사정이 발견되어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므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줄이고 보안 수사에서 말한 중요 범죄 암장 가능성, 나아가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줄이고 보안 수사도 제한하고 있지만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의 수사 절차 적법성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다섯 번째로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는 개정안이라도 일단 통과시킨 뒤 논의하자는 아니라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데다 해당 개정안의 직접 당사자인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공수처, 경찰 등의 참여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한 난백성을 드러내고 있다. 여섯 번째로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부여 항목은 서로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크고 개정안 내용상 검사가 사법경찰관이 되므로 공수처와 같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대로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일곱 번째로 개정안의 4월 임시 국회중 처리 항목은 상식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부족한 시간이어서 개정안의 개별 규정이 가진 문제점이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시행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뚜렷하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의 시행일은 기존 개정안과 비교해 봤을 때 고작 1개월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외의 경고와 조치나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전혀 정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앞서 말한 중요 범죄 암장 가능성, 사건 폭증으로 인한 배당의 혼란, 타 법령과의 체계 정합성 문제, 경찰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정될 수 있으며 중수청 설치 등 대한수사조직의 설치 구성과도 보조를 맞추지 못하는 졸속 입법으로 기결될 공산이 크다. 검수완박 법안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중재안은 개별 항목이 서로 모순되거나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 그 내용에 있어 민생 범죄에는 눈 감고 정치권은 치해먹거나 하는데 의기투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이 법조 내외의 여론이다. 검찰의 수사 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6대 중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 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등 권력기관화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일정 부분 시민에게 돌려주어 시민적 통제를 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형사사법 권력에 대한 통제이자 개혁 방안이다. 대한변협은 검수완박 졸속 입법을 저지하고 진정한 검찰개혁 입법을 위한 이러한 요구를 관철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을 통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자 오는 28일부터 변호사와 시민이 주축이 되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14층 강당에서 매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국회는 지금이라도 수사 주체와 상관없이 수사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개정안이 개별 법령과의 사이에서 최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 신모원료한 수기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입법인데 입법
그런 방향이 잘못된다면 그런 분들은 밖에 나가셔가지고 대응 등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우선 됐습니다. 네, 세탁세제 애경에 제일 유명하고 제일 많이 팔리는 스파크고요. 그다음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보상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인 베리스톤 두 가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지구상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없도록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200여 개의 전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참여해서 옥시 불매운동과 애경 불매운동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여하신 두 분의 피해자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유족입니다. 아내와 아버지를 잃은 유족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김태종 선생님은 가습기 살균제로 부인을 잃은 유족이시고요. 네, 김현규 씨는 네, 이 앞에 있는 이 유골함, 아버지를 유골함에 담은 아들 김현규 씨입니다. 네, 두 분과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로서 옥시 애경 불매운동에 참여한 생협 대표분께서 나와 계시고 많은 사회단체 회원들이 나와 계십니다. 전국민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 옥시 애경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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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규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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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피해자들한테 만족할 만한 조종안이 아니었고 그저 최저의 조종안이었습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이런 조종안이라도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 조종안, 엉망인 조종안이라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하에 조종안을 수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기 살인기업 옥시와 애경은 이 조종안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특히 옥시는 5천여 원의 지원금을 부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네가 이미 많은 것을 배보상을 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조종안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 옥시는 자그만치 우리 피해자들의 사망자 수가 제일 많은 제품이었고 사용자도 제일 많은 제품이었습니다. 역시 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판매 병수가 많은 애경이 경영이 악화됐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면서 이 조종안의 지원안을 발로 찼습니다. 홍대 앞에 애경 본사를 가보십시오. 건물이 삐까뻔쩍합니다. 그런 데 있으면서 경영이 악화됐다고요? 우리 피해자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옥시나 애경이나 모두 다 납득할 수가 없고 이들이 조종안에서 지원한 분담한 지원금을 하루속히 납부를 해서 우리 피해자들의 최저한의 지원금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후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를 죽고 다치게 해놓고도 책임지.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0년이나 되었지만 피해 대책이 유효한 세탁도 한꺼번에 해야 돼. 여기입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움직이지 마세요. 네, 움직이지 마세요. 서울본부에서도 오셨고요. 김진석 서울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진보당 서울시장 위원장, 이상덕 노동당 서울시장 위원장. 나라는 잘 사는데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살기 힘들다고.
근로기준법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합니다. 흔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노동자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가짜 합정상 노동자, 이들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말합니다. 사각지대가 사전적 의미대로 거울이 사물을 비출 수 없는 각도를 뜻한다면 노동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구역이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차별, 프리랜서 계약의 형식으로 일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차별, 즉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에 대한 차별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지대를 의도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현행 법과 제도는 사업장 규모, 노동시간, 업종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평등과 차별 사후를 해체하는 것은 이 정의를 정확하게 묻고 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보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척하는 구역, 권리를 보장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 보장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구역, 그곳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은 제1조에서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해서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하겠다는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은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노동권과 사회 안정망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계약의 형식 등 여러 기준으로 노동자를 쪼개고 나눠서 차별하고 나아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세계에 맞서서 서울에서 반격을 시작합니다. 법이 보호하지 않는 차별지대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하나, 일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자입니다. 고용상 지위나 계약의 형식, 임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노동자로 노동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노동기본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노동자로서의 노동권 확장을 서울시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 노동권 보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소일코 외양간 고치기식의 사후적인 근로감독이 아닌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노동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예방적 근로감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나,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해체해야 합니다. 근로조건과 노동복지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서울시가 책임지고 나서서 기업 규모에 따른 노동권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차별사후의 해체와 평등사후의 시작은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하게 보장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모두의 권리가 모두를 살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비행기 임원들의 평가급 지급률을 임원급 경영성과 평가급 지급률 차등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경영평가 감점을 들먹이며 갑작스럽게 강행하려는 평가급 지급률 차등 확대로 지방공기업 구성원의 임원 임금 및 퇴직금의 직접적인 불이익을 물론 사전 정보 공유 없는 일방적인 시행에 전국 지방공기업 단사별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현재 지속가능한 임금 체결을 위한 논의, 임금 피크제 제도 개선 논의 등의 의제별 노정 입장 및 쟁점을 노정 실무회를 통하여 세부인 논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급 지급률 차등 확대라는 민감한 사항을 노정 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행안부의 행태는 노동존중 정부 정책의 역주행이며 정부 레임덕을 스스로 자초하는 현상이다.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대시민 서비스 등 공공성을 우선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이익을 창출하는 민간과 달리 실적을 계량화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구조에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등급별 인원 배분을 강제하여 왔음에도 또다시 차등 지급률을 2배로 확대하는 것은 공공노동자의 심각한 사기절을 초래한다. 결국 평가급 최고 최저 등급 간 차등 지급률을 5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가 등급 해당자는 평가급 감소에 이어 임금 피크제 도입에 따른 퇴직금 감소로 이어져 추가적인 퇴직금 감소를 발생시킨다. 임직원 평가급 차등 지급률 범위 형평성도 문제이다. 임원 평가급은 최고 최저 등급 간 지급률 50% 이상, 직원은 100% 이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 담당의 논리는 임원들은 자체 평가급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한다. 도대체 자체 평가급이 신설된 배경을 알고 뱉어내는 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아니라면 건방짐을 넘어 자기와는 상관없는 임금이라 무리한 권한의 늪에 빠진 것인가? 지방공기업 전 직원의 임금을 가지고 장난치는 당신의 무식함과 무리함에 반성과 사과만이 남아있다.
고난을 누릴 생각은 그만두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 평가급의 신설 배경부터 공부하라. 비겁하게 책임지기 싫어 각 지자체에게 지방자치권 보장 및 자율권 제고라는 명분으로 예산 편성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자체 권한으로 책임 떠넘기식 발상 자체는 모순이다. 이미 행안부 본인들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겠다고 지난 3월 행안위 이영석 의원과 자체 평가급을 기간 자율로 하도록 구두 약속을 하였다면 더 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당장 예산 편성 지침 개선을 시행하면 된다. 행안부가 더 이상 핑퐁의 달인 탁구부가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달라. 추가로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지급 기준의 불평등도 개선하라.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은 최대 200%가 차이난다. 또한 지방공기업은 등급별 지급률 범위를 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어 지역별 차등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졌다. 반면 국가공기업은 등급별 지급률 범위가 일률적이다. 왜 이런 차별을 두는 것인가? 차별이 아닌 차이나 억지를 부리더라도 심각한 차이이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의 업무 성격이 차이나는 것이 없다. 그래서 평가급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과연 우리의 요구가 과연 진짜 무리한 요구인가? 이미 국가공기업은 임금피크 제도에서도 지방공기업과 차별 정책을 펼쳤다.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늘리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국가공기업과 이미 정년이 60세인 지방공기업 임금손실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임금차별 격차를 더욱더 벌여놓았다. 결혼 정년기가 늦어진 현대사회에서 가장들의 지출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잉태 시기가 맞물려 있다. 그렇게 좋은 정책이라면 공무부터 적용하는 솔선수범의 자세는 왜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이제 행안부의 셀프 무선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이 모든 해결의 주체인 행안부는 더 이상 기재부 핑계와 잊지도 않는 명분욕으로 균형을 잃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토록 어렵다던 모순된 지급률 상승에 더 이상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불평등 개선에 침묵하지 말고 당신들의 명분이 2022년 예산 편성 기준 15페이지에 쓰여진 문구와 같은 맥락으로 책임 업무에 대한 보상 및 우수 실적 상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직원평가급 상향이란 명분으로 국가공기업과 동일한 평가급 지급률로 당장 개선하라. 행안부여, 어제도 명분, 오늘도 명분, 내일도 명분하던 그 입으로 임원들의 평가급 지급률을 구차하기 그지없이 핑계로 상승시킨 것과 다르게 명분도 있고 논리도 갖추어 이행 안 하는 게 이상한 우리의 요구를 이제 시행해달라. 안 한다면 결국 행안부 공기업 정책과 의지의 문제이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수년째 진심 어린 바램을 개돼지 취급해버린 그대들은 제대로 된 사과와 해명만이 성난 지방공기업 노동자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부디 행안부 스스로 명분을 찾는 날을 맞이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